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네, YTN 뉴스 FM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을 주겠습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공과금 고지서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통장 입금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저만 쓸 수 있는 전용 이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이걸 가상 계좌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상 계좌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가상 계좌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항구적으로 있는 계좌가 아니고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업체가 은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뭐 정부기면 정부기관 또 온라인 쇼핑 회사면 온라인 쇼핑 회사가 우리 PD 선생이나 작가 선생 개개인에게 계좌를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좌로 이제 송금을 무통장 입금식으로 송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이 가상 계좌하고 틀린 것은 각 개인에게 특수한 각 개인에게 각각 업체가 계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가상으로 늘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25만 3,200원의 물건을 팔았다. 이게 결제 금액이다. 그러면 가상 계좌에서는 그 100원까지 정확한 액수가 맞아야지만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결제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통장 입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적당하게 많이 왜 부모님한테나 용돈 드릴 때 그냥 25만 원 이렇게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25만 원 보내도 되는데 가상 계좌는 25만 2,500원이면 2,500원까지 정확하게 찍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상 계좌는 일반적으로 업체가 개인 고객들에게 무통장 입금 통장은 은행이 업체에게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은 조금 더 가상 계좌보다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3부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쭉 보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저희들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4517번님. 국민의 바람은 나라를 근본적으로 통치하라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였지 직권남용을 하라고 선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치에 엄격히 적용해서 적폐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촛불을 통해서 표출되었던 것 같고 보수는 아직도 조금 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4789번 저기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9582번님.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상당히 오래된 폐단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6378번님. 온 국민이 단합해서 후퇴하는 민주주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96번님도 국정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보내주시고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나름대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그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청취자분도 참여를 해 주실 걸로 믿고 두 분께 오늘은 보수통합, MB발 보수통합, 유승민, 안철수 중도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보수통합 이야기 좀 해보시죠. 뭐는 게 통합이 많은데 뭐가 통합입니까? 지금 보수 통합 얘기입니까? 하면 대통합을 전체를 얘기합니까? 하는데. 네.
저는 일단 보수통합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계속 얘기하고 있던 바죠. 예. 그게 뭐 어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보수 대통합을 주문했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네. 뭐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어떤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턱 밑까지 검찰의 칼끝이 다가오는 걸 느끼니까 예. 그야말로 어떤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좀 쳐달라. 네. 뭐 그런 차원의 주문인데 과연 보수 통합 또는 대통합을 한다고 해서 네. 과연 그런 어떤 과거 실정법 위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을까. 예. 뭐 사람들을 보수 쪽에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큰 힘을 가질까 하는 점에서 네. 보수 통합 자체는 홍준표 대표가 추구해왔던 통합 자체는 예.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고요. 네. 좀 이명박 정부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자신들의 닥친 위기를 좀 막아볼 수 있을까. 네. 좀 거대한 야당의 힘으로 예. 그런 거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같은 네. 말을 보수 통합이긴 한다 하더라도. 그러네요. 예. 유한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조어가 멋있습니다. 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선 예.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 우리나라가 유독 많습니다. 그죠? 예. 다른 나라는 정당이 6개, 7개, 8개더라도 통합 얘기 잘 안 합니다. 예. 연정은 나옵니다. 연정은 오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예.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 왜 자꾸 뜨거면서 이 통합 얘기를 할까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부조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정당이 나와서 경쟁하고 그 경쟁의 원리에 맞게 집권당이 되고 대통령이 네. 되고 다음에 무슨 내각제가 되든 간에 이런 네. 것을 원하는 우리 정당은 어떨까요? 예. 정당은 기득권적인 양대 정당이 오랫동안 그들의 진영을 독점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를 지향했던 인사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쉽게 말하면은 친박 세력이 지금 대부분 다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입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그들이 보수라고 보수표를 찍어줘야 됩니까? 진보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우리가 못하게 이른바 보수 진보로 양갈래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가장 쉬운 게임이죠.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뭉치자는 거예요 그냥.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고 영남은 영남대로 뭉치고 20대 뭉치고 50대 뭉치고 그 아이 사이에 보수 안에서의 간격, 진보 안에서의 간격, 영남에서의 간격, 이 간격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진화시키는데 그 진화의 근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예. 또 하나 예. 보수 통합. 아니 보수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건강한 보수를 지향했는데 이 정당이 무너져서 지금 이미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아있는 11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또 유안이라고 그러는데 유승민 대표는 이 바른정당에 갈 수 있는 길은 둘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은 네.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국민의당입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안 받는다면서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혼자서 11명 가지고 지방선거 치릅니까? 그럼 국민의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근데 물론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한 통합의 방식, 통합의 로드맵은 있겠으나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은 어떤 방식이든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이혜훈 전 대표랑 어제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이혜훈 대표는 그거를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그야말로 신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혼자 남기더라도 나머지 다 들어와라. 예.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기투항하라 그런 얘기고요. 네. 문을 닫았다고도 했잖아요. 바로 네. 바른정당에서 9명이 온 다음에 문을 닫았다는 것은 네. 완전 닫히기 직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들어오라 그런 신호고.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봤지만 예. 홍준표 대표와 이제 유승민 대표는 서로 개인적인 그 감정의 앙금도 상당합니다. 네. 뭐 그렇게 서로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비난했던 네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다시 되풀이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대표가 있는 한 어떤 그 당대당 통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다시피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른정당 내부에 지금 남은 좀 뭐라 그럽니까 자강파라 그럽니까 뭐 어쨌든 남은 잔류한 인원들도 지금 호시탐탐 뭐 명분만 주어지면 또 기회만 주어지면
네. 지금 이제 말을 갈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예. 12월 중순까지 뭔가 무슨 뭐 중도 보수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즉각적인 통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즉각적인 추가 탈당은 없다고. 우리 다 알지만 정치적 수사로서 즉각적인이 뭡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좀 조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묘하게 2016년 12월 21일 날이 예.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 자유한국당이 됐던가요? 잘 기억이 없는데 예. 그때 이제 35명이 예. 탈당을 선언했던 날입니다.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을 이제 1월 달에 만들게 된 네. 그런 단초가 된 게 12월 2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남은 사람들이 12월 중순까지 뭐 그런 걸 로드맵이 안 되면 중대 결심하겠다 이런 얘기는 예. 그때까지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묘하게 예. 그 탈당 선언한 12월 22일 1주년 되는 날까지는 뭔가 또 뭐 추가 탈당이든 예. 아니면 뭐 또 대거 이탈이든 예.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예.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뭐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예. 검찰이 뭐 속된 말로 반드시 엮어놓겠다 이런 지금 결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좀 어떤 움직임이 이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이 다가올수록 그런 명분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히 또 묘하게도 네. 친이계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예.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하신 유안 쪽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예. 옛날에는 바른정당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예. 빨리 국민의당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미 늦었고 예. 이미 패잔병 신세 아닙니까? 예. 속된 말로 하자면.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통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당이 잘못하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바른정당의 어떤 그 다수가 남은 형태 다수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네. 뭐 강이 없으면 강물을 만들어서라도 교량 만들어주겠다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만들어서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봅니다. 그도 예. 동의해요. 예, 박사님. 노 교수님 그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안 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뭐냐면은 예. 유승민 대표는 아픈 대목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받으면 가고 못 가고 안 받으면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힘을 똘똘 뭉쳐서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미리 빨리 잡아야죠. 그것도 아니고 지금 유승민 대표 얘기는 보수 중도 통합이라 얘기를 해요. 네. 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도는 국민의당인데요. 네. 통합하자고요? 이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이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 대표도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봐요. 오늘 뭐 안철수 대표 만났다 그러는데 네. 그런 정치적 레토릭이 오른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자유한국당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 만날수록 몸값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유승민 대표가 빨리 그런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예. 괜히 밖에 나와서 무슨 중도 보수 대통합이고 창당 정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을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으나 이미 예. 다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대표로 저는 유승민 대표의 마음은 이미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을 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다른 은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배신자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유승민 그러면은 의원은 절절한 작태다 그러고 그러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방금 그러니까 노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오히려 더 오라고 하는 메시지라면서요. 예. 그러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고 아니면은 과감하게 중도 보수 대통령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의 대확장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당과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 대표의 목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받아주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안 받아주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당을 뽑을 밖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혼자 6월 지방선거를 11명까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하고 이제 하는 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었다고 했는데요. 예. 뭐 그야말로 개별 입당을 하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민의당 호남계가 예. 이때다 하고서 이제 또 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예. 그런 명분을 주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만약에 이제 어떤 요요곡절을 거쳐가지고 네. 유승민 의원과 이제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한 정당에서 동거하게 됐다고 뭐 가정을 해보죠.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좁은 굴 속에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예. 좁은 굴 속에 호랑이 두 마리가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예. 뭐 두 분을 호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야말로 인디언은 몇 명 없는데 추장만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지금 뭐 다음 대선에서 권토 중대를 꿈꾸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른정당이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네. 국민의당이 별다른 문제 없이 두 양쪽이 뭐 정책 연대를 오래 해보다가 선거 연대를 해보다가 무슨 뭐 통합 비슷하게 간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모르지만 네. 이미 바른정당이 완전히 깨진 마당에서는 네. 개별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래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마 앞으로 바른정당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한 달 지금 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예. 보수 중도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럼 그때 타이밍을 놓칠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아마 그때까지 국민의당과도 선거 또는 정책적인 연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결론을 보지 못하면은 저는 다수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가리라고 봐요. 홍준표 대표가 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또 진짜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무튼 홍준표 대표 말에 저는 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예. 그러나 간다고 치면은 유승민 대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그런데 국민의당에 같이 올 경우는 어떨 것인가? 네. 호랑이 두 마리. 저는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 가면 호랑이 안 됩니까? 그런 정당에 찼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거죠. 중도에서 중도 보수와 중도 개혁이 같이 간다는 얘기는 중도의 영역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죠. 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이지. 네.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는 그 정당은 그런 사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또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거는 만약에 통합된 국민의당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예. 영남과 호남의 만남이에요. 예. 우리 헌정사는 처음입니다. 그 가치를 부활시키면은 말 그대로 기존의 양대 기득권 세력에 저항했던 그 가치가 살아남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예. 공존 못할 근거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명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제가 7월 달에 국민의당에 고언했을 때 예. 바른정당은 빨리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했으면 예. 지금 같은 말씀하신 게 시너지가 굉장히 나죠. 예. 정당끼리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예. 뭐 영호남 지역주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지역주의 화합 뭐 이런 명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다당제를 지켜내려고 하는 뭐 선거법 개정 거기다 또 개헌까지 그런 걸 분명히 못 박는 네.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했으면. 예. 그러나 이미 늦었다니 정치인 타이밍 아닙니까? 예. 뭐 쇠가 달궈졌을 때 때렸어야지 이미 다 식은 다음에 때려봐야 소만 어그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말씀 추가할까요? 예. 우리 노 교수님 7월 달에 그때 그 사건을 굉장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것도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러니까 것인가. 지금 제 백선 말씀하시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예. 이미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글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요. 예. 가능했다 그러는데 7월 달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때 가능했던 얘기라고 하면 아마 저부터도 앞장서 가지고 일을 만들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를 노 교수님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되는 얘기. 왜냐면은 지금 봐보세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다수는 자유한국당이 갈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어떤 돈이도 반대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럼 누가 바른정당을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의당 통합을 누가 해요? 아닌데, 그거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찾고 난 다음에 일당에 떨어져 나가고 이 두 번째 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아있는 사람들 저는 또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가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지 예.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다가 헛발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노 교수님의 그 충원에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그 얘기에 그때 알겠습니다. 현실성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천태종, 법상종, 화엄종, 조계종 모든 종파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뜻은 부처와 마구니가 다 같이 섞여 사는 정말 조화로운 세상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도는 이상한 중도가 돼버렸습니다. 4부에서 계속 좀 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